뉴욕 증시가 다시 한번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장 초반에 약간 상승세 보이기도 했었습니다만 다시 밀려 내려가게 되면서 결국에는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기술주들이 불안했을 것이다, 뭐 그런 분석도 있었고요. 미중 간의 갈등이 여전하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신규 부양책, 경제 지표 뭐 하나 할 것 없이 다 같이 불안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불안정한 재료들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텐데 라는 생각도 조금 해볼 수 있겠는데요. 어쨌건 시장 상황들이 조금은 불안정한 흐름을 보였다라는 것에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 전달해 드릴 거고요. 이번 추석 명절이 바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이제 일주일여 정도만 지나면 바로 명절인데 이번에는 이동을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집콕 한가위가 시작될 것이다. 집콕이라는 것은 이제 집안에 그냥 콕 틀어박힌다는 이야기인데, 자, 그에 따라서 수혜주들이 움직일 거라고 합니다. 식품주부터 시작해서 이런 뭐 배송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이렇게 음식 뭐 이런 쪽 전부 다 나온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집콕 한가위에 따른 수혜주들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의 움직임에 사람들이 주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배터리 데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 배터리 데이에서 2차 전지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가 이제 중요한 주목사항입니다. 테슬라의 움직임, 그 다음에 2차 전지와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나라 국내 주식들의 움직임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9월 19일 토요일입니다. 자, 날씨가 하루가 다르게 추워지죠? 네, 보통 생각해보니까 추석 명절 때 즈음 해가지고, 아침, 저녁이 굉장히 쌀쌀했었던 그런 기억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가을, 이런 절기, 이런 것은 정말 속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주 화요일, 9월 22일이면 이제 추분이죠?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고요. 22일부터는 또 밤의 길이가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가을이다, 이런 것들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시장도 같이 썰렁해지고 있어요. 이제 시장이 썰렁해지면 안 되는데요. 그 날씨는 썰렁해지더라도 시장은 따끈따끈해서 좀 보온 효과를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미국 시장이 지금 연 3일째, 4일째인가요? 계속해서 내리고 있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오늘은 다우지수까지도 낙폭이 조금 커졌어요. 보통은 0.1%, 0.001% 뭐 이런 식의 변동성이 있었는데, 오늘 주말장에서 보니까 0.88% 제법 많은 폭의 하락이 있었어요. 장중에는 1% 넘게도 하락이 좀 나왔었고요. 나스닥 역시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1%대 하락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장이 이렇게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는 이유는 여러가지 재료들이 일단 해결되지 못하는 모습들, 즉 계속해서 불안해, 이런 느낌을 계속 주고 있는 내용이고요. 기술주들이 한 번 더 변동성을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여전히 기술주에 대한 불안감들이 시장을 옥죄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지금 현재 좀 미국 시장의 불안감 요인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데, 상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 이제 기술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어떤 식으로 해서 나쁘게 나타났냐면, 일단 미국 시장도 만기일이에요. 네, 개별 기업 및 주가지수 선물과 옵션의 만기가 겹치는 날. 우리도 이제 쿼드러플 위칭데이 해서 내 마녀가 춤춘다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그동안 기술주에 대한 콜옵션 매수가 과도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청산 물량이 나올 것이다,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기술주를 끌어내리는 모양새였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다 내려가 버리게 되면은 일단 뭐 청산이고 나발이고 할 게 없기 때문에 특별하게 볼만한 부분은 없을 건데, 어쨌건 지금 보면은 이제 이 옵션이란 것은 만기가 되면 일단 청산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담감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애플의 주가는 오늘 3% 넘게 하락세가 좀 보여줬고요. 기술주들도 페이스북이나 아마존 같은 경우는 주가가 더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는 4% 넘게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기대감으로 작용이 되는 것 같다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지금 기술주의 변동성이 만약에 이렇게 그 만기일과 관련된 부분,
콜옵션과 관련된 부분이었다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방향이 좀 달라지지 않겠느냐, 그러한 기대감도 조금은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과 중국 간의 이야기, 일단 틱톡의 미국 내 다운로드를 중단하고 위챗은 사용을 금지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9월 20일부터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는 바이트댄스하고 오라클이 틱톡의 미국 사업과 관련된 부분들을 협상 중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상무부에서 다운로드 중단, 위챗 사용 금지 이런 것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틱톡과 관련한 거래는 성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좋은 옵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이 틱톡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미국이 지분을 많이 확보하는 그런 쪽으로 뭔가 사업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위챗 같은 경우는 그래도 부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위챗은 이제 그 카카오톡과 같은 그런 메신저이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해도 그만이다 라고 미국은 생각하고 있는 내용인 것 같고요. 틱톡은 조금 이제 플랫폼이 다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미국이 좀 전략적으로 생각해서 가는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이런 부분들이 중국과의 어떤 마찰을 일으킬 것인지는 아직까지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하나, 그냥 틱톡에 대한 부분만 해도 좀 열려지게 된다면 그 다음에 조금 부드러워지지 않을까, 이 생각은 조금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 중에서 하나만이라도 어떤 다른 방법으로라도 살아있다라면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겠죠.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계속 껄끄러울 거예요. 이 부분 마음에 안 들 거고, 또 지금 이렇게 해놓고 나면 또 다른 기술주 가지고 또 제재를 걸 테고, 지금 화웨이 이런 쪽도 하나도 해결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답답하고 짜증나는 것은 중국일 것이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가만히 있는 것은 아마도 대선을 지켜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1월 초 일단 대선 끝날 때까지는 한번 지켜보자. 트럼프가 이제 재선에 실패하게 되면 이제 어떤 식으로든 노선을 바꿀 거고요.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게 되면 또 어쩔 수 없죠. 그냥 이제 숙이고 들어가는 상황이 나올 수 있을 테고요. 그래서 중국은 일단 대선을 바라보면서 좀 기다리고 있다. 한 달여 조금 더 남았으니까 11월 3일이 대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기 한 달 조금 더 남은 상황이니까 에이 개겨보자. 이렇게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일단은 미중 간의 갈등은 그 시기까지는 계속 진행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규 부양책에 대한 부담감.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한테 부양책 규모를 좀 키웁시다 라고 얘기했지만은 의원들은 냉담하게 안 돼 라고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도요, 2조 2천억 달러 이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1조 5천억 달러 가지고도 안 될 것 같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계속 싸우고만 있으면은 이 정책이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해결을 좀 봐야 되긴 할 텐데, 이대로 가면은 대선 전까지 신규 부양책 안 나올 것 같죠.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선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 계속 높은 가격대 제시하게 될 테고, 높은 가격이 체결이 되면은 민주당은 좋은 거예요. 무조건 좋은 거죠. 체결이 안 돼도 좋습니다. 우리는 많이 주려고 했다, 공화당이 안 한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올 테고, 해결이 되면 거봐라, 우리의 제안에 따라오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거죠. 공화당 입장에서만 좀 그런 거죠. 정책적인 부분들을 해결을 해줘야지, 이게 그 대선 전에 우리가 그래도 정책을 수행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지원을 해줬습니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하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답답한 부분이고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간에 좀 해결을 좀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근데 또 민주당을 그대로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민주당대로 끌려갔다는 얘기 나오니까 또 영향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 공화당 쪽에서는 에라이 그냥 모르겠다, 그냥 이대로 넘어가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애타는 건 트럼프와 공화당은 별로일 것 같고요. 트럼프와 아마 행정부 쪽, 그런 쪽이 아닐까라고 생각되네요. 자, 백신과 관련한 부분에서는 여전히 이제 배포 시점을 두고서 아직은 모르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4월까지는 모든 미국인들이 백신을 접종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긴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연말까지는 백신 개발이 끝나게 되고 그 다음에 접종을 시작하게 돼서 내년 1분기까지는 다 끝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뭐 모든 미국인이 접종을 받을 정도라면 전 세계에 배포되는 것도 금방 되지 않겠냐. 즉 내년 상반기가 지나가기 전에 코로나의 어떤 극복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뭐 이게 지금 꾸물꾸물하면서 어느덧 연말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 뭐 조금 더 기다리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긴 하죠. 그래서 뭐 할 수 있어 라는 생각들, 오히려 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되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언하고 나서 이제 소폭 지수가 반응을 하긴 했는데 글쎄요 라는 생각을 조금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백신 나와봐야 알겠다. 요즘에는 의심하는 눈초리도 좀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들은 뭐 아주 긍정적으로 보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지수와 연관되어 있는 재료들 쭉 살펴봤는데 좋은 게 별로 없었죠. 다만 이제 그 어떤 악재성 재료들, 그런 것들이 좀 지나가는 상황이었다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기술주들이 가장 큰 변동성을 보이는 부분이었는데 이게 이제 만기일 지나가면서 조금 안정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지금 뭐 특별하게 나타난 거 없어요. 그냥 미중 간의 갈등, 글쎄요 좀 더 봐야죠. 신규 부양책, 글쎄요 조금 더 봐야죠. 백신 아직 불확실하죠. 뭐 이런 것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일단은 탁 끌어올려주려면 이런 재료들 중에 하나만이라도 터져줘야 되는데 잘 안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다 이제 경제지표까지도 그렇게 썩 좋지 못했기 때문에 뭐 시장은 조금 더 좀 변동성을 보여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가겠습니다. 집콕 한가위, 네, 집에서 나오지 마, 이런 거 있죠. 이번에는 그 국무총리께서도 왜 고향이 안 오냐 그러면은 총리가 가지 말랬어요 라고 총리를 팔아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자, 그만큼 이제 좀 연로하신 분들, 그죠? 나이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이런 그 감염병 같은 경우가 더 큰 네, 후유증을 남길 수 있고 또 위험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일단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거기에 따른 수혜주 먼저 찾는 거죠. 뭐 지진이 일어나면 지진 피해가, 아이고 지진 때문에 얼마나 아플까, 이게 아니라 그냥 거기에 따른 수혜주, 뭔가 질병이 발생해서, 돼지열병이 발생해서 그럼 거기에 따른 수혜주, 이런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냉정해요. 그런데 이번 집콕 한가위에서도 그런 수혜주들이 주목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택배 물량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또는 이제 식품,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주목을 받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분야별로 좀 살펴보게 되면 일단은 추석 연휴 때 집에서 식당도 안 가고 그냥 집에서 밥 먹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냥 간편한 음식들을 사다가 먹는 사람들, 또 주문해서 먹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명절 음식뿐만이 아니라 그냥 평소에 먹는 그런 음식들까지도 전부 다 이제 간편식이 대체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거, 지금 뭐 새벽 배송부터 해가지고요, 이런 식품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계속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특히 뭐 이마트라든지 이런 쪽 온라인 쇼핑몰이라고 해야 되나요? 온라인 배송, 이런 쪽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먼저 실적이 증가하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오프라인 매장도 같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다 같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일단 얘네들이 먼저 반응을 했고요. 식품주들도 같이 따라서 반응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되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적으로 보게 된다면 이제 택배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요즘에 택배 물량 장난이 아니죠. 그냥 막 재활용 쓰레기 버릴 때 보세요. 그냥 박스가 어마어마하게 쌓입니다. 평소보다 한 1.5배에서 2배는 더 나오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대목 시즌이기도 하고, 또 평소에도 이런 물량들이 더 많이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택배 업체들 최근에 움직임 나쁘지 않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뭐 온라인 쇼핑이 계속 커져가는 거, 언택트 관련한 부분들, 그 다음에 이런 인식들이 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택배 업체들에 대한 기대치들은 더 커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석 대목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한 가지, 비대면으로 추석 선물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건강식품 쪽이랍니다. 그래서 종근당 홀딩스, 서흥, 노바렉스, 이런 기업들, 건강식품 기업들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다. 왜냐면 이제 판매량이 많이 늘어나게 될 테고요. 또 건강식품들은 아시겠지만 가격이 제법 나가요. 비싼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업체들이 주목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이제
1차적인 어떤 부분에서 단기에 빵 치고 나가는 그런 패턴이 아니라 조금 더 긍정적으로 좀 길게 볼 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겠나. 일단 연말 시즌까지도 충분히 커버링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식품이라든지 이런 택배라든지 관련한 기업들은 관심 있게 조금 느긋하게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갑니다. 배터리 데이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테슬라의 주가는 올라갈 것인가, 이 이야기인데, 일단은 지금은 현재 조정에 대한 조짐을 보이고 있는 이런 기술주들의 움직임에서 테슬라의 주가도 계속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주목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모건 스탠리라든지 이런 평가사라고 해야 되나요? 시장 분석을 하는 그런 기업들 입장에서는 테슬라의 주가는 좋아질 것이다 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22일 날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수요일쯤 되겠고요. 22일 날 이제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가 시작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모건 스탠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테슬라의 서사를 바꿀 만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번 배터리 데이에서는 이제 삼성전자, 애플의 신제품 발표회 같은 그런 느낌, 이런 것들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된 건데,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그러죠. 자동차 회사가 배터리 데이라고 해가지고 이름을 붙였다라는 것은, 네, 배터리와 관련된 뭔가 새로운 이슈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모건 스탠리 애널리스트의 이야기를 빌면, 배터리의 비용과 수명 등을 비롯해서 다양한 분야의 진전을 지켜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자동차, 전기차 회사이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어떻게 보면 심장이거든요.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이 배터리에 관련된 부분을 어떤 기술 혁신을 통해서 이뤄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비용적인 측면이겠죠. 2차 전지의 가격이 일단은 뭐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차 가격도 굉장히 높은 가격에 책정되고 있다.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2차 전지는 이제 풀어야 될 숙명이 몇 가지가 있었죠. 이제 한번 충전하고 나면 멀리까지 갈 수 있겠느냐. 이 충전과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가격적인 부분이었는데, 일단 충전과 관련된 부분들은 요즘에 한번 충전하면은 뭐 600km, 700km씩 가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이제 충방전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문제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뭐 출력도 그렇죠. 출력도 어마어마한 출력이 나타날 수 있게끔 해놓고, 물론 그만큼 전기 소모량도 많아지게 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친환경으로 그렇다라면 나쁘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이제 가격적인 측면이 문제가 되고 있죠. 그러면 이제 가격적인 측면을 어떻게 낮출 것이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조금 비용 절감을 통해서 저렴하게 책정이 된다면 차 가격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완성차의 가격이 낮아지게 되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경쟁력을 어마어마하게 가져갈 수 있겠죠.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서 지금 테슬라의 가격이 제법 높은 편이잖아요.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너무 크게 차이 난다 이 정도도 아니겠습니다만, 일단 차 가격이 그래도 쉽지 않은 편입니다. 정부가 보조금을 줘야지만이 가능한 부분이겠지만, 추후에 이제 시장을 대체할 만한 이런 전기차 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보조금 없이도, 네, 뭔가 이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격 경쟁력이 나와야 되겠죠. 그 부분을 이제 배터리 쪽에서 만들어내겠다라는 이야기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그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된다라면, 그 전기차 업체가 이제 배터리의 가격, 비용 절감만 된다라면 퀀텀 점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퀀텀 점프는 하나의 어떤 벽이 있는 것을 넘어가지 못하다가 팍 튀어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환골 탈태 뭐 이런 거라고 봐야 되나요? 전혀 다른 어떤 영역으로 들어서는 것, 그것이 퀀텀 점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배터리 업체에게는 이제 2차 전지의 비용 절감에 들어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단 증권사 웨드부시 증권이라는 이 증권사에서는 배터리 데이를 앞두고서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높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주당 380달러를 목표 주가 봤었는데 475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왜 목표 주가를 높였느냐면, 이게 배터리 데이에서 좋은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 주가는 당연히 오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우리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는데, 이렇게 보면 2차 전지와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테슬라가 자기가 스스로 2차 전지를 만들어내겠다, 뭐 거기다 비용도 절감하겠다 그러면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체에게는 약간의 좀 부담감은 작용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배터리 데이를 통한 테슬라의 어떤 주가 상승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기업들에겐 그렇게까지 썩 좋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당장 이 테슬라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당장 만들어낸다거나 아니면 뭐 캐파를 다 수요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력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지 거기에 대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당장은 영향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심리적인 부분들도 출렁거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다고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네. 자,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는데요. 미중 갈등 여전하고 기술적 불안이 여전하다 이런 내용들. 그래서 미국 증시는 일단 이런 불안 요소들이 하나 정도는 해소가 돼야 될 것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행히 만기를 지나가면서 이제 기술주들에 대한 어떤 불안감들이 조금 진정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는 그런 또 바라보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콕 한가위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수혜주들 일단 건강기능식품 그 다음에 식품주들 그 다음에 온라인 쇼핑과 관련된 부분, 거기다 이제 그 택배 물량 증가에 대한 부분들까지 우리가 살펴봤고요. 수혜주들에 대한 부분들은 뭐 당장 이번뿐만 아니라 뭐 연말 시즌까지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배터리 데이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는 상승하게 될 텐데, 일단 상승 쪽으로 전망을 많이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배터리의 비용, 그 다음에 수명,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좀 지켜보는 상황이 좀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테슬라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물론, 당연히 긍정적인, 그런 기대치, 바램 이런 것들을 얘기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주가가 반응할 것인데, 다만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당장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는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년 정도 보유하고 싶은 기업의 주식이라면 폭락할 때 웃는 얼굴로 사두면 된다. 짧지만 강력하죠. 네.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싶은 기업. 자, 이런 기업들은 정말 오래 갈 것 같아요. 앞으로 시장성이 굉장히 커질 것 같아요. 우리가 뭐 2차전지와 관련된 부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앞으로 시장이 무조건 커질 것 같은 그런 업황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면, 뭐 5년 안에 10년도 투자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냥 폭락할 때마다 웃는 얼굴로 그냥 사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사면 돼요. 왜냐면 어쨌든 올라갈 테니까. 이게 정답지를 알고 있는 투자가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오랫동안 상승할 것이다. 어쨌든 주식시장은 우상향의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주가가 폭락할 때마다 사두게 되면 어쨌든 올라갈 건데 뭐 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포지션들은 우리가 그 투자를 하면서 장기 투자가 얼마나 좋은지를 보여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잘 지켜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일단 주식 걱정은 오늘로서 지금으로 이 순간으로서 딱 끝내시고 일단 일요일 저녁부터 또 다시 고민하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는 힐링 많이 하시고요. 좋은 나날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시황에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